뭐냐, 시리얼라이저블을 할 때는 약간 내부적으로, VM 내부적으로 그 내부 포맷을 가지고, 이렇게 뭐, 리드 필드라든가 라이트 필드를 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복구할 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익스터널 라이저블일 때는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냐면은, 먼저, 그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콜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없는 디폴트 컨스트럭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익스터널 라이저블 구현한 그 클래스는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존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모르니까. 하고 난 다음에 걔에 대해서 리드 익스터널을 호출해가지고 그 복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값 채워지는 거니까. 근데 시리얼라이저블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시리얼라이저블은 내부적으로 그 필드를 그, 호출해가지고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할 얘기가 더 있긴 하지만 그거는 다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막 요 정도만 개념도 잡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 버전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오브젝트 시리얼라이즈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리스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그 클래스 자체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로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 같은 볼처럼 안에서 실행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이게 뭐 실제 RMI 같은 경우 리모트로 다른 VM으로 전송할 때도 쓰고, 그랬을 때 내가 10월 1일 날 하나의 클래스 A랑 클래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장을 했어. 오브젝트 하나 인스턴스 만들어서 저장을 했는데, 내가 한 1년 좀 있다가 그걸 리드를 했는데, 그동안에 A.Java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 그럴 때는 당연히 아무 조치 안 해놓으면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뭐, 뭐가 하더라? 뭐, 인컴패티블 뭐가 나네? 하여튼 뭐, 서로 안 맞다고 에러가 날 거고. 그랬을 때, 그 버전 정보를 에러가 안 나도록 해주게 하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물론 그 변화 자체가 컴패티블한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시리얼 버전 UID 체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리얼 버전 UID라는 게, 이것도 private static binary로 쓰는 데 있는 롱 값인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A라는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 A라는 클래스의 시그너트들을 보고, 이걸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자바가. 얘가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이 값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값이 달라져 버리면 기본적으로 그 그러니까 뭐랄까 일단 인컴패티블 체인지가 있다고 문제 에러를 내고 새로 디시리얼라이즈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리얼 버전 UID가 같으면은 일단 읽어드려요. 일단 읽어드리고 일단 같다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private static binary로 선언되는 시리얼 버전 UID를 가능하면 그 오브젝트 직렬을 하는 모든 대상 객체에 다 넣어줘야 돼요. 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 다 1L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든 1이든 해가지고 다 똑같이 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비헤이브를 하기 힘든 부분이죠. 이게 실제 클래스별로 다른 게 좋고, 서로 다른 클래스 간에 뭐 물론 인스턴스로 체크하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좀 이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클립스 엔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냥 채워주니까 그런 거 일단 만들어주면 되고, 이 시리얼 버전 UID가 없으면은 디폴트 시리얼 버전 UID 그 계산 로직에서 계산해서 앞에 비교하게 되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시리얼 버라는 툴이 있어요. 그 JDK 빈디렉션하는 툴인데, 그걸 갖고 만드는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고, 그게 만약 시리얼 버전 UID가 있으면 일단 있는 걸 존중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면은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익스터널 라이저블이나 시리얼 라이저블 구현했을 때 보통 컴패티블 체인지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ABC라는 멤버 필드 값을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D가 추가되고 E가 추가됐어요. 그럼 나중에 D는 없으니까 그냥 널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런 건 컴패티블한 체인인데, 내가 ABC라는 값을 저장했는데 B라는 놈이 없어졌어요. 그거는 인컴패티블한 체인지죠. 당연히 시리얼라이저블에서는 에러가 날 거고, 아무리 시리얼 버전 UID가 같더라도. 익스터널라이저블에서는 혹시 어차피 리드 익스터널 통해서 하기 때문에 B가 없으면 무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으면은 그건 또 컴패터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 이제 그 자바 코스는 사실 이제 끝난 거고요. 실제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커먼 에러를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자, 그렇지. 가장 흔하게 만나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에러들이죠. 실제로. 그, 노크레스 파운드 에러는 이제 컴파일 타임하고 그 컴파일 할 때는 있었는데 실제로 런타임에서 그 해당하는 클래스가 없는 경우에 일단 발생하는 거죠. 그 노서치 메소드 에러는 컴파일 때는 그 메소드가 있어가지고 컴파일 잘 했는데 실제 콜 하려고 보니까 그 메소드가 없어진 케이스가 있죠. 그런 경우. 그것도 사실 뭐 클래스 버전이 잘못돼서 그런 게 대부분인데 그런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바이너리가 컴파일 환경이랑 런타임 환경이 안 맞는 거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겠죠. 바이너리가 잘못됐다든지 바이너리가 여러 군데 있는데 딴 게 먼저 로딩됐다든지 아까 클래스 오더에서 항상 기본적 원칙은 먼저 올라온 놈이 장땡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칙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언제 발생하냐면은 그 no class found 에러하고 사실은 비슷하긴 한데 얘들은 이제 링키지 에러잖아요. 에러에 해당되는 거고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인데 얘는 이게 리프렉션을 써가지고 클래스 4 네임이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클래스 찾아 묶어봤는데 그게 현재 클래스 패스에 안 잡혀있든지 뭐 어쨌든지 해가지고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게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이게 no class found 에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것들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ull point exception이라든가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든가 뭐 이런 그 런타임 exception들이 있다. 런타임 exception. 트라이 캐치에 써서는 좀 곤란한 애들. 당연히 널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걸 트라이 캐치에 넣으면 굉장히 아까 전에 리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잠깐 얘기를 했지만 트레이스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비용이 꽤 비싸요. 싸지가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 리셉션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고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번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체크하에서는 다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널 체크 같은 것들은 널 가능성이 있는 데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is 널을 체크해줘야 되는 거고 array 바운드도 그 혹시나 문제가 될 만한 수도 있으면 그 로직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array index of bound exception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는 당연히 체크를 해줘야겠죠. 네, 어쨌든 이제 실제로 근데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뭐 이렇게 C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C가 새거 보이냐 뭐 이런 거 쭉 나오는 거 보면 다 이제 널 체크가 안 돼가지고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자바에서 널 포인트 기술하는 것들도 대부분 그러니까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실제로 널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널이 와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널이 온 경우가 있고 그 두 가지는 해법이 다른 거죠. 널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널 체크를 안 하는 거는 널 체크를 히폼을 넣어주면 되고 널이 와서는 안 되는데 널 체크를 하게 되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그때는 어서트를 해주든지 하고 디버그 뭐 어서션을 그 메소드에 추가하든지 하고 이 널이 와서는 안 되니까 널이 오면 에러 그 어서션 에러를 던지든지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그 왜 널이 왔는지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죠? 현재 널이 와서는 안 되는 메소드에서 널이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된다는 거고. 컨커런트 마디피케이션 익세션은 이제 뭐 여러 번 지금 뭐 벌써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얼마 전에 패치한 데서도 좀 엔드링크 쪽에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은 어, 내가 이제 일단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컬렉션을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타입을 돌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싱크가 돼 있고 뭐 잘 돼 있다고 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그 들어있는 리스트에 있는 각 오브젝트들을 누군가 헬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레드 하나가 주기적으로 뭐 좀 5분에 한 번씩 체크하든지 쭉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동기화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결국 이슈잖아요. 스레드가 하나 더 있으니까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고, 해당하는 컬렉션에 대해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컬렉션 자체가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데,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피해가느냐는 거죠. 얘는 헬스테크를 또 해야 돼, 5분 안에. 그런데 가장 많이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헬스테크도 뭐든 해야 되는데, 이터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 홀로 다 전체를 다 싱크를 잡아버리면, 이터레이트 돌고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터레이트 돌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만약에 뭐 문제가 만약에 얘가 TCP 커넥션이다 했는데 커넥션이 끊어졌어요. 그럼 커넥트를 해야 되잖아. 커넥트 타임아웃이 얼마일지도 모르고 그걸 싱크를 잡고 해버리면 딴 애들이 다 동작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코딩을 잘못한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잘 생각하는 게 키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네. 네. 아니요, 모르는데.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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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네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강타했어.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이제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보통 이제 헬스 체크를 하는 데몬 스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컬렉션 자체 락을 그는 건 굉장히 오버헤드가 크니까 이터레이트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실제로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클론을 하는 게 편하죠. 근데 클론을 하면 되는데 클론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내부적으로 이터레이트를 돌면서 클론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도 컨커런트 마디피케이션 이슈션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론을 하는 동안 싱크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클론을 하는 동안 싱크를 잡아주고 클론을 한 걸 가지고 돌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루프를 도는 동안에 그게 그 리스트에서 빠질 수가 있잖아요. 리스트나 아니면 맵이나 셋이나 에서 그게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이터레이트 돌면서 그게 원래 컬렉션에 존재하는지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삭제된 것은 물론 약간의 윈도우는 존재하지만